안녕하세요. 곰탱이네 옴잡함입니다. 오늘은 작년도에 제가 홍산 마늘을 심고 나서 그러니까 통마늘이 원종 마늘이죠. 통마늘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뭐 팔기도 뭐하고 어떻게 할까 너무 버리긴 너무 아깝고 해가지고 오미자 밭에다가 호미로 괭이로 일줄로 쫙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이렇게 뿌렸어요. 그 다음에 발로 흙을 갖다 대충 덮었죠. 그리고 거기는 그 심은 날짜가 그게 11월 한 10일 정도 됐으니까 원래 여기는 9월 초순에 다 저희가 파종을 끝내는 상태인데 11월 초인가 그건 아마 제가 블로그에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 찾아보면 그때 11월 초인가 심었는데 그냥 그 통마늘이 나왔던 게 그냥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거를 제가 다 수확을 했거든요. 근데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홍산 마늘을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화는 작년에 그러니까 버릴까 하다가 남는 걸 갖다가 보온 조치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하고 심어 놓고 나서 그냥 물만 흠뻑 줘서 뭐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고 그냥 방치해둔 상태를 갖다가 어제 수확을 한 거죠. 보시면 이제 이쪽에 그 중에서 가장 잘 된 걸 갖다가 이렇게 제가 가져온 거예요. 거기는 이제 한 줄로 심어가지고 간격도 두지 않고 그냥 줄뿌림으로 갖다 심었습니다. 길게. 근데 이렇게 잘 나온 것도 일체 여기는 뭐 저희가 웃거름이라든가 깁이라든가 그런 거 일체 주지 않고 거기는 오미자 밭 가운데다 심은 거다 보니까 물은 관수질이 돼 있어서 물만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시면 뭐 이렇게 큰 것도 있지만 뭐 기타 그렇게 작은 거 그 통마늘 심었는데 이렇게 통마늘이 그대로 나온 것도 있고 이 원종 마늘이죠. 원원종 그래가지고 통마늘 보시면 통마늘이 됐던 거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주화가 나온 겁니다. 주화도 중간중간 이렇게 이것들은 주화를 잘라서 이렇게 커진 거고 요건 뭐 세력이 안 좋아서 나중에 늦게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건 자르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수확을 한 건데 보시면 심을 적에 제가 이제 통마늘을 갖다가 만약에 제대로 파종한다면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심을 텐데 이거를 그냥 줄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거꾸로 된 거. 이런 제가 전체적으로 봐도 굉장히 그러니까 뿌리가 위로 올라간 거는 좀 작아요. 전체적으로. 만약에 제대로 심고 그랬다면 영양분을 보충했다면 이렇게 크지 않았을까. 지난해 통마늘 그때 뿌린 게 통마늘이거든요. 늦게 나오거나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게 싹이 나오지 않고 금년도 초에 이제 이게 싹이 나왔다면 그냥 육종 마늘이 되지 않고 통마늘이 그냥 통마늘이 된 거예요. 보시면 그런 통마늘이 된 것도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는 올해 통마늘 된 거는 다시 통마늘로 해가지고 올해 씨로 삼으려고 심은 거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올해 유튜브를 보면서 작년에 못 보던 걸 갖다가 제가 많이 봤어요. 뭐냐면 이 주화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주화가 나온다는 얘기는 마늘종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정상적으로 파종을 해서 마늘종이 올라오면 마늘종이 올라왔을 때 그게 어느 정도 됐을 적에 여기를 잘라 가지고서 이 줄기를 다 자르는 거죠. 이렇게 줄기를 다 자르는 거 심으면 이 뿌리 줄기 이 영양분이 이제 줄기에 광합성을 받아 가지고 영양을 받는데 그게 잘라버리면 뿌리에서 영양분을 더 많이 흡수해 가지고 통이 굵어진다는 그 논리였어요.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게 통이 굵어진다면 저도 해야 되나 그런 많은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절대 홍산 마늘은 절대 자르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작년에 주화로 심었던 곳인데 양옆에 호미를 심었었죠. 이 녹비장부를 심어가지고 심다 보니까 호밀이 엄청 커요. 그러면 이게 자라지 제가 주화를 심었던 토마늘 심었던 그곳이 자라지 못하니까 그 호미를 갖다 잘라줬어요. 자르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이게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기를 갖다가 윗부분을 자른 데도 있고 이렇게 밑에를 자른 데도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별로 알이 크질 않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놔뒀으면 거의 이거랑 같은 크기로 자랐을 텐데 차이가 많이 나오시죠? 차이가 많이 나죠? 이유는 뭐냐면 홍산 마늘은 수확기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이 뿌리가 제 기능을 상실하고 뿌리가 굉장히 연약해집니다. 근데 일반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확을 할 때도 보면 홍산 마늘은 그냥 이렇게 뽑으면 뽑히는데 뿌리가 다 끊어져서 뽑히는데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는 홈이라든가 그런 걸 깊숙한 걸 접어가지고 이걸 빼내야지만 수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아마 있어서 그렇지 않나 봅니다. 잎에 있는 영양분을 갖다가 광합성을 받지 못해서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이 알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절대 홍산 마늘은 마늘 쪽이 나왔을 적에 이 마늘 쪽만 잘라주면 되지, 거기에 있는 윗부분을 이렇게 싹둑 자르게 되면,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싹둑 자르게 되면 알이 절대 굵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알이 여물지도 않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마늘하고 약간 안에가 좀 투명한 게 제대로 된 영양분을 받지 못했던 요것도 보면 그렇죠? 네, 얘가 색깔이 좀 불투명한 그런 색깔이거든요. 꽉 차 있어가지고 하얘야 되는데 좀 불투명한 그런 색깔도 있고, 크기별로 다 제가 이제 예초기를 하다 보니까 다 해보니까 아주 짧게 자른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주 짧게 자른 것도 있고, 중간에 자른 것도 있고, 줄기 위에 부분을 자른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가져와 보니까 세력이 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농사를 갖다가 이제 오미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12년째 짓고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 너무 황당한 글들이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걸 절대로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그거대로 했다가 뭐 텃밭작물 심는 거는 뭐 조그만 정도의 하다 보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대규모 작물을 하는 사람들 갖다가 맹신해가지고서 본인이 해보지도 않았는데 맹신해가지고 그걸로 하게 되면 농사 망치는 거죠. 정말 그 사람들 말대로 이 홍산 마늘을 갖다가 마늘 쪽 나왔을 때 그 부분을 다 잘랐으면 올해 저는 아주 진짜 폭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본인이 직접 해봐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거는 아예 조금만 일부분만 해보던가 아예 하지 마시고, 어떤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을 적에 해보시거나 도입을 하시는 걸 갖다 다시 한번 꼭 설명을 드리고요. 홍산 마늘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업기술원에서 자체 개발한 이 마늘입니다. 품종을 6종을 했냐면, 코끼리 마늘하고 우리나라 한지역 마늘을 갖다가 교배를 해가지고 나온 신품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끼리 마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홍산 마늘, 콩마늘 갖다 심었는데, 이게 이제 토양이 충분한 밑거름이라든가 영양분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게 컸어요. 근데 옆에 코끼리 마늘처럼 이런 식으로 주화가 달린 겁니다. 다른데 중간에 이 코끼리 마늘, 홍산 마늘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이렇게 단역 마늘처럼 여기에 이제 주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간혹가다 이제 제가 이 홍산 마늘을 먹다 보면 10개 중에 1개 정도는 엄청나게 이게 매워요. 거의 진짜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매운데, 그게 코끼리 마늘이 생으로는 거의 코끼리 마늘 먹지 못하거든요. 너무 매워요. 그래서 아마 그 성분이 있어서 남아서 매운 맛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잘 몰라요. 요게 이제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따로 가져온 거거든요. 그 밭에서 큰 거, 일반적인 그 홍산 마늘을 심었을 적에 이게 이제 자른 거예요. 여기서 이 자른 건데, 이 주화를 갖다가 재배한 거는 이 통이, 이게 줄기가 굵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알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제 이 주화를 갖다가 키우기 위해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게 주화를 하면 요거 쌀알보다 약간 클까요? 쌀알 정도 되는 게 굉장히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한 주화가 200개에서 한 300개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파종을 해서 나오는 게 바로 요거예요. 이제 통마늘 중에 이게 이제 통마늘이라 이제 원원종 마늘이라고 합니다. 이걸 통마늘인데, 이 통마늘을 갖다가 심어서 나온 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원종 마늘, 이거는 원종 마늘이 이렇게 잘 나오면 좋아요. 근데 원종 마늘 이렇게 잘 나오는 경우는 뭐 잘 키우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원종 마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원종 마늘 가지고서 심기가 딱 좋은 사이즈가 요런 사이즈입니다. 요런 사이즈. 요게 이제 다시 하나가 더 키우게 되면 이렇게 크게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거는, 어떤 분들은, 소비자들은 몰라서 통마늘이 좋다고 통마늘을 찾아요. 이게 통마늘인데 이거는 뭐 까면 하나밖에 없고, 요 통마늘이 자라서 원종 마늘이 되면 이렇게 육종 마늘로 분화하고, 이걸 다시 한번 키우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잘 키우면, 이 통마늘도 잘 키우면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게 이제 작년에 통마늘로 키운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사람의 이제 키우는 사람의 재배 능력하고 그 다음에 토질이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그게 좌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이런 통마늘을 심었는데, 거기에는 물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작은 것도 있어요. 이제 통마늘인데 통마늘이 다 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뭐 다양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늘을 갖다가 이제 원종 마늘이죠. 그 통마늘 심어서 육마늘 되는 걸 심어 보니까 이 원종 마늘 같은 경우는 큰 걸 심거나 이것도 원종 마늘이니까요. 근데 사이즈가 다르지만 원종 마늘입니다. 똑같이 심거나 이걸 심어도 사이즈는 변함이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이즈가 바뀌고 그 안에 영양 관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있어서 크거나 작거나 합니다. 근데 저희는 단지 아쉬운 것은 저희는 유기 재배 농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학비료 일체 쓰지 못합니다. 농약은 물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요소비료, 화학비료, 그러니까 복합비료라든가 뭐 NK비료라든가 그런 걸 갖다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면 그렇게 키우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신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때 영양분을 급하게 주면 굉장히 커지는 건 쉬워요. 그 대신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뚱뚱하게 되면 병에 걸리고 쉽고 체질이 좀 약해질 수가 있죠. 화학비료 갖다가 주지는 못하고 천연탭이라든가 그런 뭐 유기농 자재만은 사용하다 보니까 크기를 갖다가 몸집을 불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크지 못하지만 마늘의 알이 굵기가 단단하고 세포가 굉장히 단단하다 보니까 썩질 않아요. 잘 썩질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썩게 만들려고 하면 그런 조건에 놔두면 썩으려면 썩겠죠. 뭐 습하거나 뭐 그런 데다 계속 오랫동안 놔두거나 그러면 썩겠죠. 근데 정상적으로 보관해가지고는 썩질 않더라고요. 제가 1년 이상 그냥 방치 수준으로 갖다가 어디다 특별히 관리도 하지 않고 놔뒀는데 봄이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봄이 3월, 2월달, 1월, 2월 정도 되니까 휴먼을 하고 나니까 여기서 싹이 올라와가지고 커요. 그 대신 그 상태로 그냥 놔뒀더만 말라 비틀어지더라고요. 썩질 않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 키워가지고서 화학비료라든가 그런 걸 주게 되면 물러 터진다고 하죠. 물러서 이 안에 물이 생기다 보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물이 생겨서 썩어서 곰팡이가 돼가지고 많이 버리죠. 근데 저희 마늘은 그런 현상은 일체 없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방식으로 하다못해 저희 같은 경우는 토양 살충제조차도 화학 성분이 들어가는 토양 살충제조차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밭이 오염되거나 그런 밭에서는 유기농으로 갖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거죠. 저희는 천연 성분으로 갖다 만들어진 그런 천연 성분으로 만든 살충제를 갖다 쓰는데 이 화학 살충제하고는 틀려요. 각종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걸로 혼합을 해가지고 세균들 살충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토양에 있는 좋은 성분들은 죽이지 않고 나쁜 성분만 죽이게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맛있고 치밀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고 단단하고 그런 성분을 갖다 저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뭐 작년보다 좀 가격을 많이 내렸어요. 작년에는 8만원씩, 한 접에 8만원씩 팔았는데, 올해는 지금 한 접에 6만원씩 만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요거는 덜 마른 거거든요. 덜 마른 거다 보니까, 이상 더 자르게 되면, 이거를 뭐,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거는 장아찌 담그려고 덜 마른 걸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말리던 걸 잘려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덜 마른 거는 이쪽은 좀 길게 잘라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렇게 마른 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껍데기도 많이 버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흙이 묻어 있죠. 근데 이거 마른 거는 흙도 완전히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고 뿌리까지 제거합니다. 이거 마른 거라서 더 이상 썩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짧게 자르고 이렇게 손질해 가지고 깨끗하게 보내는데 요거는 제가 재보니까 4kg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덜 마른 거 같은 경우 지금 안 재봤어요. 박스가 500g 정도 규격이 정도 돼요. 4.6kg 정도 나가네요. 4.6kg. 이게 4.6kg? 4kg. 이거 4kg라고 이게 4.6kg 정도 나가네요. 600g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자, 소자, 그러니까 대중소가 있는데 대중소 구분은 하지 않습니다. 소자는 빼놓고 중자나 대자만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중소 구분하는 거는 관행농가 같은 경우는 대중소 구분해서 팔아요. 근데 저희는 이 하나하나가 품질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자 이상이면 일반 또 홍산 마늘 같은 경우 중자 이상이면 일반 한지역 마늘보다는 한지역 마늘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 대자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약간 뭐 중으로도 볼 수 있고 저희 거에 비하면 중짜리고 요런 거 그러니까 요거는 작죠. 요런 것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너무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또 하나 올해 땅 속에서 작년도 9월 3일 날 파종을 해가지고 금년 7월 4일 날 수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이
이거는 지금 이제 까놓지 않은 건데, 까놓게 되면 이렇게 골이 충분하게 땅속에서 오랫동안,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랫동안 땅속에서 키운 마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골이 충분히 져가지고 알이 까놓으시면 질적으로 봤던 일반 마늘들하고 틀립니다. 살이 많이 붙어 있다 이죠. 통통하다는 말. 까놓으시면 오히려 더 보기 좋고 더 다른 일반 마늘보다 크기가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은 곰탱이는 오미자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